내용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야 되는데 기계상 문제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동원 교수님께서 우리 우키시마 폭침 사건에 관한 일본의 국제 배상 책임과 구제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키시마 야해가 그동안 이제 정용욱 이사장도 정재진 장로님이 이제 깊이 오랫동안 사실관계 조사를 했고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은 이제 민족의 역사 과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상해운동과 상해유신 법통을 계승하고 해서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헌법의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이제 근본법이고 또 최고법이고 해석 규범의 최고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근원법은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또 이상식 의원님 또 이명수 전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여기 계신 행정안전부 또 조상호 과장님, 소영원 박사님 모두 이제 특히 이제 소영원 박사님을 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로 이제 한동안 같이 1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매우 뜻깊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밖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연극지사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의 우리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실 이제 우키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거 스토리 사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제를 맡게 돼가지고 영광스럽긴 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과 또 있어야 할 것, 레스 브렌다에 관련된 있는 법을 원칙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있어야 할 것. 현재 우리가 과거 사건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45년에서 8월 24일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 국제법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할 것, 지금에 있는 법을 가지고 과거로 소구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또 그런 면에서 규범에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론이 아니고 총론이었다. 제가 오늘 제시한 것은 총론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강론이거든요. 특히 강론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삼공 정도중에 얘기한 것처럼 학문은 말 그대로 백성이 이롭지 않으면 학문이 될 수 없고 저한 조광조가 얘기했듯이 학행병진 학문이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학문인가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실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법적으로 아까 이제 이상식 의원이 특별법을 성안해서 올렸는데 그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국내 특별법을 진정하는 가운데 또 국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강제징용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 안 되니까 일본 국내법에서 안 되니까 국내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사 판결이 나서 과거 식민지 반인도적 범죄는 또 개인적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국내 입법한 것, 국내 소송안
또 일본 현지에서의 교토법원에 이제 우리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을 보면 이제 일본에서 소송이 한 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건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는 일부 뭐 승소 판결이 난 것도 있고 종중에는 최고재판소에서 이제 한일 청구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지어진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후쿠시마 문제도 또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교토법원에서 제시했던 증거만으로는 같은 증거로는 그것이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제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총론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방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바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는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어떤 제가 아까도 이제 오기 전에 2008년도에 이제 페드라 브랑카 사건과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가 청구한 권리보다도 상대방이 청구한 권리에 대해서 무대응할 때 더 패소 판결이 짙고 효력을 넓게 인정해 준다. 그것은 매우 고무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본이 주장했을 때 우리가 그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일본의 그 법적 효력을 높이 인정해줘서 우리가 패소 판결을 받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주장한 것보다 상대방이 주장했을 때 침묵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의 지성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에 머물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때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의 소극적이면 이제 저희 과장님이 계신데 우리 과장님 그렇다는 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패턴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지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엔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유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유엔에 가면은 인권위원회도 있고 이제 특별보고관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몇 페이지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를 보면 유엔 특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유엔 특별 절차의 실무 거기에 프로세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 보고관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46개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46개 특별 보고관에는 이제 그 특별 보고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맥두벌 이제 뭐 이런 분이 굉장히 그 예일대 맥두벌 교수 이런 분들이 매우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엔에서 특별 보고관이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한일 정부가 이제 눈을 반짝 뜨고 정부에서도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이 이 B규약에는 일본이 선택정서에다 서명을 하지 않아서 조약은 서명을 비준을 하지 않으면은 유보를 한 형식에 대해서 그 이니셜만 해가지고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가 이 시민단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인권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유엔 특별 절차 휴먼 라이트 거기에 가면은 그 특별 보고관이 있습니다.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부서는 46개 중에서 제가 32페이지 쓰는 것처럼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 보고관 카나다 사람인데 버나드 듀엔입니다. 여기에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 계리란을 가지고 23년도에도
HRC 결의안을 받아서 버나드 주엔이 이제 특별 보고관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정을 할 수 있어요.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피해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면은 24시간 이내에 한번 이제 프로세싱 했다가 프로치 했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또 업로드 해도 되고 또 이게 실패하면은 또 나중에 다시 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이 공허하게 학문을 연구만 하실 게 아니라 유엔 특별보고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46개 보고관 중에서 한 사람 넣으면 교차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문서를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약 비준하고 관련 없어요. 시민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피해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엔 인권보고관이 특별관이 일본에 가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걸 자꾸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서 서류 내놔라. 어떤 서류를 내놔야 되겠냐. 유엔 인권보고관이 제가 이제 조사할 사항을 대강 이런 거예요. 우키시마 관련해가지고 10가지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 요청. 부산행으로 알려진 항로가 마이츠루로 변경된 이유와 그 결정권자를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해야 될 요청. 폭발과 침몰에 관해 일본 정부가 실시한 과거 조사 내용과 조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 일본 정부 군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록 공개 요청. 실제 생선자, 생존자, 사망자, 실종자의 수와 신원 확인 요청,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기구 설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 정부에 공고하는 것, 피해자와 유족 관련 기록과 정보의 실질적 접근 조치를 할 것 요청, 확인된 피해자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할 것, 국가 책임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 유족에게 적절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할 것. 필요한 경우 이 사건을 특별 보고관 보고서 유엔 특별 절차의 국가 통신 절차를 통해 다뤄질 것. 그 특별 보고관은 문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서처럼 만들어서 맥도걸이 만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죄송합니다. 강제징용이 아니고 위안부 문제 그 보고서가 국내에도 이제 많이 건강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면은 국내에서 많이 잘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자꾸 저는 이제 논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이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특별 보고관은 그 문제를 굉장히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유엔은.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제가 오면서 이제 그 홈페이지를 보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읽어드린 거고 여기 페이퍼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고서 그 소장을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따 가실 때 이걸 받아가서 번역본하고 여기 소장을 써갖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채워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한국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일본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가서 업로드를 하세요. 업로드 하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이 회의해갖고 다음에 또 업로드 하세요. 각하되면 또 업로드 하세요. 그 이메일, 버나드 이메일도 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메일보다는 거기에 유엔 특별 인권 특별사무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만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학문이 맹물로서는 안 됩니다. 학문이 백성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학문이 되겠습니까? 학문을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정한 조광조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서 오늘 제가 왔으니까 그거를 내일부터 당장 그걸 이제 실제 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뭘 찾아야 되는지, 내가 정부에 뭘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은 유엔에서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토를 풀 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보상받거나 소송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